안녕. 정신이 없네. 오늘은 이날 돌도 지났고 보통 돌 정도까지 이유식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 후에는 유아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지방산 대사장애를 가진 이나가 어떻게 이유식을 진행을 해왔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산 대사장애 관련해서 영상을 막 자주 만들 계획은 아닌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기록용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려고 해요. 저번에는 수유 후기에 대해서 이유식 시작하기 직전에 영상을 남겼었고 그 후로 이유식을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간단하게 이나가 가지고 있는 대사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나는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저지방 식이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공복이 발생하면 안 돼요. 택배 아주 너무 정신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 병이 밝혀지기 전에 영아 돌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만큼 공복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단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장점, 특이사항, 총평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단점은 이나가 못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이유식 책을 참고를 하면서도 이건 이나가 못 먹으니까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분유만 먹을 때는 칼로리 계산하는 게 굉장히 쉬웠는데,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는 음식마다 가지고 있는 칼로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칼로리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엑셀 시트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또 엑셀을 진짜 잘해요. 같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엑셀 시트를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종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졌는데, 고정적으로 넣었던 거 밥 종류, 그리고 구황작물, 고기, 야채, 과일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이 옆에 보면은 그람당 킬로칼로리가 있습니다. 1g을 먹었을 때 얼만큼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 건데, MCT 오일 같은 경우가 진짜 칼로리가 높고, 구황작물 쪽에서도 꽤 높은데, 예를 들어 이제 야채로 가면은 엄청 낮죠. 거의 다 0점 초반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고,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이유식을 다 죽처럼 섞어가지고 줬었는데, 예를 들어서 쌀죽을 70g을 섞었고, 감자를 20g을 섞었고, 당근을 20g을 섞었고, 양파를 10g을 섞었다. MCT 오일도 추가를 해야 돼서 예를 들어 이번 끼니에 2g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칼로리를 높이려고 분유도 한 스푼씩 넣었었거든요. 풀은 담겨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줬었어요. 이렇게 섞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 칼로리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게 분유량으로 바뀌는데, 이게 왜 분유량으로 바뀌냐, 처음에 이유식을 주기 시작할 때는 분유가 메인이고 이유식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는 거니까 분유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쉬웠단 말이에요. 요만큼을 먹었을 때 분유량으로 전환을 하면은 그게 얼만큼이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뭐 사람 몸이 기계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먹었다고 정확히 이만큼의 열량을 내냐, 흡수가 되냐, 이거는 사실 아닐 수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느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분유량이 있는데, 이렇게 다 먹으면은 분유량이 160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표를 보면 되는데, 토탈량 이만큼을 다 먹었을 때의 실제 양, 그러고 이걸 다 먹었을 때 그거를 분유량으로 바꾸면 몇인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130을 먹었지만 160의 분유량이 되는 거죠. 이거를 처음에 무게를 재요. 접시에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먹은 후에 무게를 재서 얼만큼을 먹었는지 정확히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 110을 먹었다고 칠게요. 다 먹으면 160이었겠지만 얘가 110을 먹었으니까 먹은 분유량이 13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시간당 양이라고 있는데, 시간당 분유를 얼만큼 줘라 라고 병원에서 지시해줬던 양이에요. 일단 계산하기 쉽게 40으로 볼게요. 처음에는 이유식이랑 붙여서 추가 수유를 하니까, 그 추가 수유를 만약에 100을 했다 라고 하면 이유식 시작을 9시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했는데 다음 시간이 2시 53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2시 53분까지 막 무조건 기다렸다가 정확히 준다는 건 아니고 아무리 늦어도 2시 53분에는 밥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의사랑 영양사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둘 다 반응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나가 엄청 잘 먹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 정도 먹었으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먹는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그래도 하루에 채워야 되는 칼로리를 채울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점. 분유만 먹일 때는 분유 정체기가 오면 답이 없었어요.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하니까 이유식을 좀 덜 먹을 때는 분유를 더 먹일 수 있고 분유를 잘 안 먹을 때는 이유식을 먹일 수 있고 둘 다 정체기일 때도 있어요. 특히 몸이 좀 안 좋거나 할 때는 안 먹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둘 중 하나는 그래도 좀 먹는 편이기 때문에 대안이 생겼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웬만하면 먹는 필살기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이 찾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특이사항. 보통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이슈가 아이 주도 이유식이거든요. 이나가 얼마나 먹느냐를 체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주도 이유식을 하면 먹는 양이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고 버리는 게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엄마 주도로 하다가 요즘에는 자기가 집어먹고 하는 거를 좀 좋아해서 핑거푸드로 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최근이지 원래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엄마 주도 이유식을 해왔습니다. 뭐 언젠간 스스로 먹겠죠. 제가 영원히 먹여주진 않을 테니까. 나 영원히 먹어. 영원히 먹여주겠다고 합니다, 아빠가. 두 번째는 밤중 수유. 밤중 수유는 여전히 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정해주는 공복 시간이 더 늘어나면은 자기 전에 충분히 먹이고 쭉 재울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병원에서 지정해주는 공복 시간이 7시간까지였고 이제 8시간을 테스트해보자, 시도해보고 피검사로 수치를 재보자 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7시간이면 무조건 한 번은 깨워야 되거든요. 한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에 한 번 깨워서 분유를 왕창 주고 또 재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로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아니야. 이분이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 담당, 밤 담당. 세 번째는 고기. 보통 이유식을 하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고기는 매일매일 먹여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나는 맨 처음에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지방량이 적은 흰살 생선이랑 닭 가슴살 부분만 허용이 됐어요. 고기로 섭취할 수 있는 철분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할까봐 좀 걱정이 돼서 영양사한테 물어봤는데 특수 분유에는 그런 게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을 받았었어요. 요즘에는 지방 함량이 적은 소고기 부분도 하고 있고 어떤 고기든 지방 함량이 적으면 먹을 수 있다는 영양사의 답을 들었는데 다른 고기들은 아직 시도를 안 해보고 있어요. 차차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지방 섭취. 이나가 지방을 분해를 못하지만 사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에너지를 내야 되기도 하고 이나가 먹을 수 있는 중쇄 지방으로만 구성된 MCT 오일을 먹이고 있어요. 특수 분유에도 MCT 오일이 들어있는데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MCT 오일을 따로 섭취를 하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양은 영양사가 정해주는데 지금까지는 3g이었어요. 3g 정도씩 저희가 이유식에 섞어서 주고 있고 보험으로 커버가 돼서 무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수분유도 물론 계속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까도 그 엑셀에서 보셨지만 칼로리. 물론 당연히 야채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기왕이면 이나가 먹는 양보다 칼로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서 칼로리 높은 거 위주로 주고 있고 덕분에 저희는 재료마다 칼로리가 얼마인지 완전 도사가 되고 있어요. 뭐 앞으로 더 도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밥태기. 왜 그래? 뭐 다져졌어. 이나야 옷 갈아입어야 돼? 이나야 물 뱉었어? 가려줄게. 밥태기는 밥을 잘 안 먹는 시기예요. 아? 이나 엄청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싫어? 왜? 왜? 이나 맘만 먹어야 되는데.
3번 정도 밥태기가 왔었고, 그래서 이유식 질감도 확 낮췄었어요. 아플 때 얘는 어떻게든 칼로리를 채워야 되니까 거의 분유 수유를 하고, 아직까지도 분유 양이 꽤 많거든요.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페이스북에 같은 질병 가진 전 세계 아이들 관련돼서 다 모여있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질문을 했더니 되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잘 안 먹는 애들은 칼로리를 채워야 되니까 2돌, 3돌까지도 분유를 되게 많이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안심을 하고 유두리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평, 마지막 총평과 이분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나가 좀 더 커서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꼼꼼하게 관리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나가 먹는 거를 되게 즐거워하고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저의 마음도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먹으면 어떡하지? 오늘 다 남기면 어떡하지? 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안에 있어서 저부터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극복이 됐는데 저부터가 이나를 먹이는 것, 그리고 같이 먹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즐겁고 그런 인식을 저부터가 갖고 그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살면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유식을 시작할 때 엄청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남편이 되게 많이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유식은 사실 요리라고 하기는 애매하니까 요리를 앞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저의 요리 인생은 아마 시작부터 끝까지 이나가 먹을 수 있는, 이나를 위한 그런 요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 이나를 위한 요리를 하는 인생을 살아보자 결심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보 일로 와봐. 네. 이나 이유식을 하면서 어땠는지 소감을, 분명히 뭐 말도 안 되는 말 하겠지만 일단 기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유아식도 잘 진행을 하고 이나를 건강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